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병원으로 가요, 당장. 치료비요? 제가 낼게요. 걱정 마세요. 모두가 외면한 쓰러진 노인, 오직 한 일병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행이 부대 전체의 운명을 뒤흔들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듣고 있나요?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산책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즐거운 시간이 되실 거예요.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성남 근처 재래시장.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좁은 골목길은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했다. 생선 비린내와 튀김 기름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상인들의 구수한 사투리가 정겹게 울려 퍼졌다. 이진우 일병은 부대에서 받은 외박증을 호주머니에 넣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장을 거닐고 있었다. 짧게 깎인 머리와 단정한 사복 차림새가 군인임을 쉽게 드러냈다. 오랜만에 자유시간이었다. 강원도 고향 생각이 간절했지만 집까지 가기엔 시간이 부족했다. 대신 이렇게 정겨운 시장 풍경이라도 보며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호떡 냄새네. 진우의 입가에 그리움 섞인 미소가 번져 올랐다. 어머, 이 총각 군인이지? 저기 좀 봐. 얼마나 의젓해. 한 떡집 아주머니가 진우를 보며 흐뭇하게 중얼거렸다. 진우는 살짝 머쓱해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의도 바르네. 어디 부대야? 707 특전사입니다. 어머, 그 유명한 특전사, 우리나라 최고 부대잖아. 부모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겠어. 진우는 겸손하게 웃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고향 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짠해졌다. 이번 달에도 용돈을 못 보내드렸는데 괜찮으실까 하는 걱정이 스쳤다. 시장 한복판을 지나 좀 더 한적한 골목으로 접어들던 그때였다. 쿵! 앞서 걸어가던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흰 머리카락이 흐트러지고 손에 들고 있던 보따리가 땅에 굴러떨어졌다. 할머니. 진우는 반사적으로 달려갔다. 주변 사람들도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쳐다보았지만 곧 시선을 돌려 제 갈 길을 갔다. 현대 사회의 냉정한 단면이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진우는 할머니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부축했다. 박순덕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다. 마치 오랜 세월의 풍파를 견뎌온 강인함이 그 눈빛 속에 서려 있는 것 같았다. 아이고, 갑자기 어지러워서. 일단 일어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우는 할머니를 천천히 일으켜 세웠다. 그런데 할머니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야, 괜찮다. 잠시 쉬면 나을 거야. 안 돼요. 혹시 큰일 나면 어떻게 해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강원도 산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자란 그에게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고향의 할머니가 이런 상황이라면 누군가 도와주었으면 하는 마음도 간절했다. 결국 진우는 할머니를 부축해 가까운 내과 병원으로 향했다. 할머니는 걸음걸음마다 진우에게 의지했고 진우는 묵묵히 그 무게를 감당했다. 병원 접수대에서 간호사가 말했다. 보호자 성함하고 연락처 적어주세요. 저는 그냥 길에서 모시고 온 사람이고요. 그럼 환자분 가족 연락처는요? 박순덕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가족이 없어요. 간호사의 표정이 곤란해졌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진우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이 젊은 군인의 얼굴에서 진정성을 읽을 수 있었다. 검사 결과 할머니는 심한 탈수와 저혈당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의사는 하루 정도 입원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입원비는 얼마나 될까요? 검사비랑 합쳐서 대략 15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진우는 지갑을 꺼냈다. 부대에서 받은 월급과 모아둔 적금 일부가 전부였다. 원래 고향에 용돈을 보내려고 아껴둔 돈이었다. 부모님께서 농사일로 고생하시는 모습이 떠올랐지만 주저하지 않고 카드를 내밀었다. 결제해 주세요. 젊은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할머니가 미안해하며 말했지만 진우는 씩씩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도움을 주고받는 건 서로의 일이잖아요. 할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신데 제가 그냥 지나칠 순 없죠. 할머니의 눈가에 옅은 물기가 맺혔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이런 따뜻한 마음을 받아본 적이 언제였던가. 병실에서 링거를 맞으며 할머니가 물었다. 이름이 뭐니? 이진우입니다. 나이는 22살이에요. 어디서 왔어? 강원도 홍천이요. 할머니는 진우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때 묻지 않은 순수한 눈빛과 성실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표정이었다. 오랜 세월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른 할머니에게 이 청년은 특별해 보였다. 군대는 언제까지야? 내년 이맘때 전역이에요. 전역하면 뭐 할 거야?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님 농사일 도우려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작은 사업도 해보고 싶고요. 참 기특하다. 할머니는 진우의 손을 꼭 잡았다. 거친 손이었지만 온기가 전해졌다. 할머니는 가족이 정말 없으세요? 오래전에 다 떠나보냈지. 이제는 혼자가 편해. 하지만 진우는 할머니의 말 속에서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그래서 더욱 정성껏 할머니를 돌봤다. 물을 떠다 드리고 담요를 덮어드리고 불편한 것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다. 저녁이 되자 진우는 병원 매점에서 죽을 사다가 할머니께 드렸다. 자신은 간단한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다. 너까지 굶으면 안 되는데.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부터 드세요. 그렇게 밤이 깊어갔다. 진우는 병실 의자에서 쪽잠을 자며 할머니를 지켰다. 할머니는 그런 진우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젊은이가 아직도 있구나. 이 나라의 미래가 밝겠어. 다음 날 아침 할머니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다. 의사는 퇴원해도 된다고 했다. 정말 고마웠어. 평생 잊지 않을게. 할머니가 진우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할머니 덕분에 좋은 일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혹시 연락처를? 괜찮아요. 저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니까요. 진우는 담백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그럼 몸조리 잘하세요. 다시는 혼자 나다니지 마시고요. 알겠다, 젊은이. 진우가 병원을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박순덕 할머니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녀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다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젊은 시절 자신이 지키려 했던 가치들이 이 청년을 통해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병원 앞에서 택시를 잡으며 진우는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와 헤어지는 순간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봤다. 마치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긴 깊은 우물 같은 눈이었다. 택시 안에서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외박이었는데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할머니는 정말 어떤 분이실까?
단순히 혼자 사는 외로운 노인이라고 하기엔 할머니에게서 느껴지는 아우라가 남달랐다. 말하는 어조에서도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무언가 범상치 않은 면이 있었다. 특히 할머니가 자신의 손을 잡고 했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젊은이,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언젠가 큰일을 할 거야. 그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마치 미래를 내다보는 듯한 신비로운 힘이 느껴졌었다. 부대 정문이 보이자 진우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틀간의 외박이 끝나고 다시 군인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할머니와의 만남이 따뜻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진우 일병 복귀합니다. 수고했다. 외박 잘 다녀왔어? 부대 내무반으로 들어서자 동기들이 반겼다. 진우야, 어디 다녀왔어? 표정이 좀 다른데? 김상철 일병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그냥 시장 구경하고 왔어. 시장 구경만 하고 왔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 보여? 박민수 일병도 고개를 갸웃거렸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동기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길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도와드린 일, 병원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낸 일까지 차근차근 설명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요즘 그런 일 하는 사람 드문데. 김상철이 감탄했다. 그런데 치료비가 15만 원이나 됐다고? 그거 내 이번 달 용돈 다 쓴 거 아니야? 박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할머니가 많이 아파 보이셨는데 그냥 지나칠 순 없잖아. 하지만 부모님께 용돈도 못 보내게 됐잖아. 다음 달에 보내면 되지 뭐. 진우의 태연한 대답에 동기들은 고개를 저었다. 정말 너다운 일이야. 하지만 조금은 자신도 생각해야 해. 그런 할머니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 도울 수는 없잖아. 동기들의 걱정 섞인 충고였지만 진우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할머니를 도울 수 있어서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저녁 취침 준비를 하며 진우는 다시 한번 할머니와의 대화를 떠올렸다. 할머니는 그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젊은 시절의 꿈 살아오면서 깨달은 인생의 지혜,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에 대한 애정 어린 조언까지. 진우야, 너는 참 착한 아이구나. 요즘 젊은이들은 모두 바쁘고 자기 일에만 신경 쓰는데 너는 다르네. 할머니가 병실에서 했던 말이었다. 제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특별한 거야. 세상에는 당연한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할머니의 눈빛이 깊어졌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단다. 그 중에서도 너 같은 아이는 정말 드물어. 과찬이세요. 아니야, 사실이야. 너는 마음이 순수하고 의지가 강해. 게다가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마음까지 갖고 있어. 할머니가 진우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다. 이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 군인이 된다면 정말 훌륭한 군인이 될 거야. 군인이요? 그래. 진정한 군인은 무력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지키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거든. 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할머니의 말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으세요?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사람 보는 눈이 생겼지. 특히 젊은이들의 가능성을 알아보는 건 자신 있어.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냥 나름대로 나라를 위해 일했지. 할머니의 대답은 모호했지만 그 말투에서 범상치 않은 과거가 느껴졌다. 힘든 일이셨나요? 힘들었지. 하지만 보람이 있었어. 젊은 시절엔 나라를 위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 할머니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때는 여자가 사회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시대였어. 특히 남자들만 하는 일에 끼어들기란 정말 힘들었지. 어떤 일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야기해 줄게.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이런 대화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할머니는 분명 평범한 분이 아니었다. 말하는 어조,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력까지 모든 것이 특별했다. 다음 날 아침 점호 시간. 어제 외박 다녀온 사람들, 특별한 일 있었으면 보고해. 소대장 중위가 말했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들었다. 이진우 일병, 보고하겠습니다. 뭔 일이야? 외박 중에 쓰러진 할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진우는 간단히 상황을 보고했다. 시장에서 할머니가 쓰러진 것, 병원에 모시고 간 것, 치료비를 지불한 것까지. 참 기특한 일 했네. 요즘 그런 일 하기 쉽지 않은데. 소대장의 표정이 흐뭇해졌다. 그런데 치료비는 많이 들었어? 15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거 내 한 달 용돈 다 쓴 거 아니야? 상관없습니다. 할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소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일 했다. 이런 게 진짜 군인 정신이지. 점호가 끝난 후 몇몇 선임들이 진우에게 다가왔다. 진우야, 정말 대단하다. 나도 그런 상황이면 주저했을 텐데. 요즘 사기꾼들도 많아서 함부로 도와주기 어려운데 용기 있는 일이었어. 하지만 일부에서는 다른 반응도 있었다.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다음부턴 조심해. 이상한 사람들한테 이용당할 수도 있어. 진우는 이런 다양한 반응들을 들으며 생각이 많아졌다. 정말 자신이 한 일이 옳은 일이었을까?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다시 떠올랐다. 젊은이, 언제나 내 마음을 믿어라. 내 마음이 시키는 일은 대부분 옳은 일이야. 그 말을 떠올리자 마음이 다시 편해졌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 며칠이 지나도 할머니에 대한 생각은 계속됐다. 과연 할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건강은 괜찮으실까? 혹시 또 어디 아프시는 건 아닐까? 진우는 할머니께 안부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지만 연락처를 모르니 어쩔 수 없었다. 다만 할머니께서 건강하시길 마음속으로 기도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진우는 내무반에서 편지를 썼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부대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번 용돈을 못 보내드려서 죄송합니다. 외박 중에 아픈 할머니를 도와드리느라 돈을 써서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달에는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편지를 쓰며 진우는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다. 할머니를 도운 일은 분명 옳은 일이었고 부모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해. 할머니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나네. 할머니는 헤어지기 전에 진우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 젊은이, 우리 다시 만날 일이 있을 거야.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렴. 그냥 인사치레로 하신 말씀일 수도 있지만 왠지 그게 아닌 것 같았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진우는 이런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꿈속에서도 할머니가 나타나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다. 며칠 후 진우에게 집에서 편지가 왔다. 진우야, 내가 할머니를 도와드린 일을 듣고 정말 기특했다. 비록 용돈을 못 받았지만 전혀 섭섭하지 않다.
오히려 우리 아들이 그런 마음씨를 가진 게 자랑스럽다. 내가 한 일이 언젠가는 좋은 결과로 돌아올 거야. 어머니의 편지를 읽으며 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역시 부모님은 자신을 이해해 주셨다. 그날 밤 진우는 할머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다. 분명 특별한 분이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하지만 진우는 아직 몰랐다. 그 만남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일주일이 흘렀다. 진우에게는 평범한 부대 생활이 이어졌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할머니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훈련 중에도 식사를 할 때도 잠들기 전에도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날은 특별히 중요한 훈련이 있는 날이었다. 707 특수임무단의 자랑인 대테러 작전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고 모든 부대원들이 긴장한 상태였다. 오전 9시 부대원들이 훈련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긴급 상황 발생. 모든 훈련 중단하고 연병장으로 집합. 갑작스러운 명령이 떨어졌다. 부대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의아해했다. 이런 식으로 훈련이 중단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뭔 일이지? 혹시 북한에서 뭔 일이라도 났나? 아니면 대형 사고라도 난 건가? 부대원들의 수군거림이 이어졌지만 곧 엄숙한 분위기가 연병장을 감쌌다. 연병장에 도착한 부대원들은 더욱 놀랐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간부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심지어 본부에서 온 듯한 고위 간부들도 보였다. 뭔가 큰일이 벌어졌나 보네. 김상철이 진우에게 속삭였다. 그런 것 같아. 저기 보이는 분들이 다 본부에서 온 것 같은데. 진우도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때 연병장 입구 쪽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줄지어 부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모든 차량이 고급스러워 보였고 특히 맨 앞에 차량에는 작은 태극기가 달려 있었다. 저건 뭐야? 정부 인사라도 오는 건가? 아니면 국방부에서 누가 오는 건가? 부대원들의 궁금증이 극에 달했을 때 첫 번째 차량에서 운전병이 내려 뒷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사람을 본 순간 진우는 눈을 의심했다. 분명히 보였다. 일주일 전 자신이 도왔던 그 할머니가 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군복, 가슴에 빛나는 여러 개의 훈장, 그리고 어깨에 달린 별 2개. 할머니는 육군 소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진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할머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현역 장성이었다. 아니, 잠깐. 할머니의 나이를 생각해보면 현역일 리는 없다. 그렇다면 전직 장성이 특별한 일로 부대를 방문하는 것일까? 다른 부대원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저분이 누구야? 여자 장성? 처음 보는데? 뭔가 엄청난 분 같은데? 하지만 곧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두 번째 차량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김철민 사단장이었다. 평소 당당하고 위엄 있던 사단장의 모습이 지금은 사뭇 달랐다. 할머니를 향해 깍듯하게 경례를 올리고 있었다. 박순덕 장군님, 저희 부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단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박순덕 장군? 진우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설마 그 박순덕 장군이란 말인가? 707 특수임무단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름이었다. 박순덕? 대한민국 군사사에 길이 남을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군에 입대해서
남성들만의 세계였던 군 조직에서 오직 실력만으로 계급을 올려간 여성 장교. 수많은 차별과 편견을 이겨내고 마침내 투스타 장군까지 올라간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장성. 특히 특수부대 창설과 발전에 큰 기여를 했고 707특 수임무단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 중 한 명이기도 했다. 그 박순덕 장군이 내가 도왔던 할머니라고? 진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동안 자신이 평범한 할머니라고 생각했던 분이 알고 보니 군의 전설적 인물이었다니. 이때 박순덕 장군이 연병장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다. 날카롭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부대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 같았다. 부대원들이 참 든든해 보이는군. 박순덕 장군의 목소리는 위엄이 있으면서도 따뜻함이 묻어났다. 예, 장군님. 모두 대한민국 최고의 특전사들입니다. 김철민 사단장이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소개받고 싶은 부대원이 있소. 박순덕 장군의 말에 사단장이 고개를 갸웃했다. 어떤 부대원 말씀이십니까? 며칠 전에 나를 도와준 젊은 군인이 있소. 이진우라는 일병인데 여기에 있나? 순간 연병장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진우에게 집중됐다. 진우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박순덕 장군이 자신을 찾고 있다니. 그것도 부대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이진우 일병, 전방으로 나와. 소대장의 명령이 떨어졌다. 진우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전방으로 걸어나갔다. 수백 명의 부대원들과 간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순덕 장군 앞에 섰다. 이진우 일병입니다. 진우가 경례를 올렸다. 박순덕 장군은 진우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바로 너구나. 며칠 전에 시장에서 나를 도와준 그 젊은이. 예, 그렇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직도 상황이 현실 같지 않았다. 모든 부대원들이 듣도록 크게 말해보거라.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박순덕 장군의 말에 진우는 당황했다. 이런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해야 하나?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다. 며칠 전 외박 중에 시장에서 아니, 장군님께서 쓰러지신 것을 보고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를 제가 지불했습니다. 얼마나? 15만 원입니다. 진우의 대답에 부대원들이 웅성거렸다. 일병의 한 달 용돈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그때 내가 가족이 없다고 했지? 예. 그런데도 치료비를 지불했나? 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순덕 장군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군이 다른 부대원들을 향해 물었다. 훌륭한 일입니다. 진정한 군인 정신입니다. 부대원들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김철민 사단장도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부대원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박순덕 장군이 진우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다. 이진우 일병, 내가 그때 보여준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군인 정신이었어. 과찬이십니다. 아니야. 군인의 본분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지만 그 근본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야. 박순덕 장군의 목소리에 깊은 울림이 있었다. 내가 그날 보여준 마음가짐이야말로 모든 군인이 본받아야 할 정신이다. 그때 사단장이 앞으로 나왔다. 박순덕 장군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진우 일병의 행동은 우리 707특 수임무단의 자랑입니다. 박순덕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오늘 내가 직접 이곳에 온 거요. 이런 훌륭한 부대원을 격려하고 동시에 모든 장병들에게 그의 정신을 전파하기 위해서 말이요.
연병장의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모든 부대원들이 진우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존경과 부러움이 섞여 있었다. 박순덕 장군이 마지막으로 진우에게 말했다. 이진우 일병, 내가 그날 나에게 보여준 선행은 결코 잊히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시작이라고 하시면 내가 보여준 정신이 이 부대 전체에, 나아가 우리 군 전체에 퍼져나갈 거라는 뜻이야. 박순덕 장군의 예언 같은 말에 진우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정말 할머니 말씀대로 다시 만났구나. 며칠 전 병원에서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다시 만날 거라고,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라고 했던 그 말이. 하지만 진우는 아직 몰랐다. 이것이 정말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박순덕 장군의 말이 끝나자 김철민 사단장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떠올랐다. 장군님 말씀을 듣고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이진우 일병의 행동은 정말 우리 부대의 자랑입니다. 사단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장군님, 저는 단순히 감동으로만 끝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오? 박순덕 장군이 궁금해했다. 이런 훌륭한 정신을 보여준 부대원에게는 마땅한 격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른 장병들에게도 본보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철민 사단장의 말에 박순덕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리가 있는 말이오. 그렇다면 어떤 격려를 생각하고 계시오? 특별 포상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사단장의 말에 연병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특별 포상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표창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진우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다. 자신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한 일이 이렇게 큰 일로 번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포상을 말하는 거요? 우선 부대 차원에서 표창장을 수여하고 더 나아가 상급 부대에 공적 조서를 올리겠습니다. 사단장의 확고한 의지가 느껴졌다. 좋소.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오. 박순덕 장군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이요. 이 젊은이가 보여준 정신은 단순히 개인적인 칭찬을 받을 문제가 아니라 온 국민이 알아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오. 장군의 말에 사단장의 눈이 반짝였다. 혹시 언론에? 그렇소.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오. 요즘 세상에 이런 따뜻한 소식이 얼마나 귀한데. 박순덕 장군의 제안에 사단장도 깊이 공감했다. 훌륭한 생각입니다. 저희 부대 홍보팀을 통해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오히려 당황스러웠다. 자신의 이야기가 신문이나 방송에 나온다니 상상만 해도 부끄러웠다. 정말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왜 그러냐? 사단장이 물었다. 제가 한 일은 정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알려질 일이 아니에요. 진우의 겸손한 태도에 박순덕 장군이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더욱 알려져야 하는 거야. 요즘 젊은이들 중에 내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니? 장군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진우 일병의 겸손함까지도 본받을 만한 덕목이지요. 사단장이 맞장구를 쳤다. 이때 박순덕 장군이 진우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에는 마치 손자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진우야, 내가 그날 나에게 해준 일을 생각해봐. 만약 내가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내가 망설이지 않고 행동한 그 마음이 소중한 거야.
박순덕 장군이 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가 보여준 선행은 작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내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더욱 값진 거야. 맞습니다. 이진우 일병의 행동은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단장이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장군님, 한 가지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포상을 진행하면 어떨까요? 모든 부대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진우 일병을 치하하는 것입니다. 사단장의 제안에 박순덕 장군이 눈을 반짝였다. 훌륭한 생각이요. 그럼 지금 당장 준비하시오. 알겠습니다. 사단장이 부관을 불러 급하게 지시를 내렸다. 표창장과 기타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라는 명령이었다. 진우는 이 급작스러운 전개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병이었는데 지금은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특별 포상을 받게 되다니. 긴장하지 마라, 진우야. 박순덕 장군이 진우를 다독였다. 하지만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세상에는 작은 선행이 큰 변화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 내가 그날 내게 베푼 친절이 바로 그런 것이야. 잠시 후 부관이 표창장과 기념품을 들고 나타났다. 사단장은 그것들을 받아들고 다시 진우 앞에 섰다. 이진우 일병. 예. 전방 집중. 진우가 차렷 자세를 취했다. 너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남을 위한 봉사정신은 모든 장병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에 707특수임무단장으로서 특별 표창을 수여한다. 사단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모든 부대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했다. 축하한다. 이진우 일병.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의 자랑이야. 동료들의 축하 인사가 사방에서 쏟아졌다. 평소 과묵하던 선임들도 진우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진우는 사단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단순히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다니. 고맙습니다.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우리야. 박순덕 장군이 진우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보여준 정신이 우리 군의 참된 모습이거든. 이때 김상철과 박민수를 비롯한 동기들이 진우에게 다가왔다. 야, 정말 대단하다. 우리도 자랑스러워. 역시 우리 진우다워. 동기들의 진심 어린 축하에 진우의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다. 박순덕 장군이 마이크를 잡고 모든 부대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오늘 이진우 일병을 통해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부대원들이 조용히 장군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군인의 첫 번째 임무는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근본에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진우 일병이 보여준 것처럼 작은 선행이 큰 감동을 만들고 그 감동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박순덕 장군의 말에 모든 부대원들이 깊이 공감했다. 앞으로 여러분 모두가 이진우 일병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707특수임무단 정신입니다. 충성. 부대원들의 우렁찬 구호가 하늘을 찔렀다. 포상식이 끝난 후 박순덕 장군이 진우에게 조용히 말했다. 진우야,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이었어.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야.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도 계속 내 마음을 잃지 말고 살아가거라. 그리고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나를 찾아와.
박순덕 장군이 진우에게 명함을 건넸다. 정말 이런 건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야, 받아야 해. 우리는 이제 특별한 인연으로 연결된 사이거든.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다. 평생 간직할 소중한 선물이었다. 하지만 진우도 박순덕 장군도 아직 몰랐다. 이 만남이 앞으로 일어날 더 큰 사건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포상식이 끝난 후 박순덕 장군은 김철민 사단장과 함께 부대 시설을 둘러보기로 했다. 오랜만에 방문하는 707특수 임무단의 현재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장군님, 먼저 우리 부대의 훈련 시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소. 하지만 그 전에 장병들의 생활관부터 보고 싶소. 박순덕 장군의 요청에 사단장이 살짝 당황했다. 보통 고위 인사들은 화려한 시설만 보려고 하는데 장병들의 실제 생활 공간을 먼저 보겠다는 것은 예상 밖이었다. 물론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생활관으로 향하는 길에 박순덕 장군의 날카로운 눈빛이 여기저기를 훑어보았다. 수십 년간 쌓아온 군인의 직감이 작동하고 있었다. 첫 번째 생활관에 들어서자 부대원들이 급하게 차렷 자세를 취했다. 편히 하라. 박순덕 장군의 따뜻한 목소리에 부대원들이 조금씩 긴장을 풀었다. 생활은 어떤가? 불편한 것은 없나? 장군이 몇몇 부대원들에게 직접 물었다.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식사나 훈련은 만족스러운가? 예, 만족합니다. 하지만 박순덕 장군의 예리한 관찰력은 놓치지 않았다. 몇몇 부대원들의 표정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감지한 것이다. 특히 구석에 앉아있던 한 일병의 얼굴에는 두려움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저기 있는 장병. 박순덕 장군이 그 일병을 가리켰다. 너는 어떤가? 부대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나? 예, 그렇습니다. 일병의 대답은 어색했다. 목소리도 떨렸고 눈빛도 불안해 보였다. 박순덕 장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생활관으로 이동하는 길에 사단장이 말했다. 장군님, 우리 부대원들이 좀 긴장한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훨씬 활발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높은 분이 오시면 누구나 긴장하게 마련이니까. 하지만 박순덕 장군의 내심은 달랐다. 단순한 긴장과 뭔가 숨기려는 긴장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두 번째 생활관에서도 비슷한 분위기였다. 부대원들은 예의 바르게 대답했지만 어딘지 부자연스러웠다. 잠깐. 박순덕 장군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무엇인가요? 사단장이 궁금해했다. 저기 화장실에서 나오는 저 부대원을 좀 보시오. 장군이 가리킨 곳에는 한 이병이 화장실에서 나와 급하게 어딘가로 사라지려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그 이병의 얼굴에는 멍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다. 저 부대원을 불러보시오. 예. 사단장이 당황했다. 저 이병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소. 아, 알겠습니다. 사단장이 마지못해 그 이병을 불렀다. 이병 최민호. 예. 최민호 이병이 뛰어와서 격려했다. 가까이서 보니 얼굴에 멍 자국이 더욱 선명했다. 얼굴이 어떻게 된 건가? 박순덕 장군이 직접적으로 물었다. 그냥 훈련 중에 다쳤습니다. 훈련 중에? 예, 격투 훈련을 하다가. 최민호의 대답은 어색했다. 눈빛이 이리저리 흔들렸다. 박순덕 장군은 수십 년간 쌓은 경험으로 이런 거짓말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격투 훈련은 보통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하지 않나?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왜 얼굴에 이런 상처가 났지? 최민호가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사단장이 끼어들었다. 장군님, 혹시 다른 곳을 구경하시겠습니까? 하지만 박순덕 장군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요. 나는 이 문제가 궁금하오. 그녀가 다시 최민호에게 물었다. 솔직히 말해보거라. 정말 훈련 중에 다친 것인가? 최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고개를 떨구었다. 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것인가? 선임이 때렸습니다. 순간 사단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이유로? 박순덕 장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제가 실수를 해서. 어떤 실수? 청소를 제대로 안 했다고. 박순덕 장군의 얼굴이 점점 차갑게 변했다. 젊은 시절 자신이 그토록 없애려고 노력했던 악습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어느 선임인가?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더 심하게 당할까봐. 최민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박순덕 장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사단장, 장군이 김철민을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다. 예, 이게 무슨 일이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일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박순덕 장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다. 부대장이 부대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요? 죄송합니다. 사단장이 고개를 숙였다. 박순덕 장군은 다른 부대원들을 둘러보았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혹시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또 있나? 장군이 큰 소리로 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가 한 명, 두 명씩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저도 있습니다. 결국 5명의 부대원이 손을 들었다. 박순덕 장군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다. 모두 구체적으로 말해보시오. 첫 번째로 손을 든 일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훈련 중에 실수를 했다고 뺨을 맞았습니다. 누구한테? 분대장입니다. 두 번째 부대원이 이어서 말했다. 저는 내무반 청소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발로 찼습니다. 역시 선임이? 예. 박순덕 장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사단장, 즉시 관련자들을 모두 소환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얼마나 광범위한지 전면 조사하시오. 박순덕 장군의 명령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이 담겨 있었다. 잠시 후 관련 선임들이 호출되었다. 그들 중에는 분대장, 소대장급 간부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누가 이 부대원들을 때렸나? 박순덕 장군이 냉정하게 물었다. 선임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오. 그제야 한 상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유가 뭔가? 후임이 말을 안 들어서. 말을 안 들었다고 때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나? 아닙니다. 박순덕 장군이 다른 선임들을 둘러보았다. 너희들도 마찬가지인가? 모두들 고개를 숙였다. 이런 식으로 후임을 대하는 것이 군인다운 행동이라고 생각하나? 죄송합니다. 박순덕 장군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젊은 시절에 이런 악습을 없애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장군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배어 있었다. 군대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곳이 아니다.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곳이어야 한다. 특히 707특수임무단은 대한민국 최고의 부대 아닌가?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아나? 선임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사단장, 예,
즉시 모든 관련자들을 조사해서 엄중 처벌하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 대책을 마련하시오.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덕 장군이 피해를 당한 부대원들을 향해 다시 말했다. 너희들은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혹시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 신고하거라. 누구도 너희를 괴롭힐 수 없다. 피해 부대원들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다. 하지만 박순덕 장군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진우 같은 훌륭한 부대원이 있는 곳에 이런 어둠도 함께 존재한다니.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다. 박순덕 장군의 얼굴에는 젊은 시절의 강인함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수십 년 전 남성 위주의 군 조직에서 온갖 차별과 편견을 이겨내며 최고 자리까지 올라섰던 그 투지가 다시 한번 불타오르고 있었다. 사단장, 회의실로 가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 사단장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박순덕 장군의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그도 느낄 수 있었다. 회의실에 도착하자 장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단장, 솔직히 말해보시오. 정말 몰랐소?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휘관으로서 실격이요. 박순덕 장군의 차가운 말에 사단장이 움찔했다. 하지만 만약 알고도 묵인했다면 그건 더욱 용서할 수 없는 일이요. 장군님, 저는 정말... 됐소. 변명은 필요 없어. 장군이 손을 들어 사단장의 말을 막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해결이요. 박순덕 장군이 의자에 앉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자신도 젊은 부소위 시절 남자 동기들로부터 온갖 괴롭힘과 차별을 당했던 기억이 생생했다. 그때 느꼈던 분노와 절망감,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내가 그토록 바꾸려고 했던 군대가 아직도 이런 모습이라니. 사단장,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아시오?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모르고 계시오. 박순덕 장군의 목소리가 더욱 엄중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가혹행위 문제가 아니오. 군의 근본 정신을 흔드는 일이오. 장군이 일어나서 사단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군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소. 그런데 그 군대 내부에서 약한 자를 괴롭히고 있다면 어떻게 국민을 지킬 수 있겠소? 사단장이 할 말을 잃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문화가 사회로 번져나간다는 것이오. 군대에서 폭력을 당연시하게 된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오. 박순덕 장군의 말에는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장군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오. 이때 부관이 들어와서 보고했다. 장군님, 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인가? 총 12명의 부대원이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2명? 박순덕 장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예, 그리고 가해자는 총 8명입니다. 간부 2명과 부사관 3명, 병사 3명입니다. 간부들까지? 예, 소대장 1명과 분대장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순덕 장군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다. 구체적인 가혹행위 내용은 주먹으로 때리기, 발로 차기, 욕설, 인격 모독 등이 있었습니다. 기간은 대략 6개월 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박순덕 장군은 주먹을 꽉 쥐었다. 6개월이나 이런 일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피해자들의 상태는 대부분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몇몇은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즉시 상담 치료를 받도록 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관이 나간 후 박순덕 장군은 사단장에게 말했다. 이제 처벌 방안을 논의해야겠소. 어떤 수준의 처벌을? 최고 수준이요. 장군의 단호한 대답에 사단장이 놀랐다. 간부들은 즉시 보직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시오. 예. 부사관들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관련된 병사들은 영창 처분과 함께 재교육을 실시하시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오. 박순덕 장군이 다시 말했다. 부대 전체가 새로운 문화로 거듭나야 하오. 어떤 방법으로요? 먼저 모든 부대원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시오. 그리고 익명신고 체계를 만들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오. 좋은 생각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시오. 그들이 다시 당당하게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오. 박순덕 장군의 세심한 배려에 사단장이 감동했다. 그런데 장군님,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오? 이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 부대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박순덕 장군이 사단장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사단장,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아, 그런 뜻이 아니라 부대 이미지가 중요한가 아니면 부대원들의 인권이 중요한가? 당연히 부대원들의 인권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언론 보도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소? 박순덕 장군의 논리 앞에 사단장이 할 말을 잃었다. 오히려 이런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부대 이미지 개선이요. 맞습니다. 이때 진우가 회의실 앞을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잠깐 이진우 일병을 불러보시오. 예. 이런 상황에서 그 젊은이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소. 잠시 후 진우가 회의실에 들어왔다. 이진우 일병입니다. 편하게 해라. 박순덕 장군의 따뜻한 목소리에 진우가 긴장을 풀었다. 진우야, 오늘 부대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나? 예, 대략은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 진우는 잠시 생각한 후 신중하게 대답했다.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군대는 서로 의지하고 도와야 하는 곳인데 동료를 괴롭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순덕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우선 피해를 당한 동료들을 잘 보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요. 그 외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대원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우의 성숙한 답변에 박순덕 장군이 만족스러워했다. 역시 내가 본 눈이 틀리지 않았군. 너는 정말 훌륭한 군인이 될 제목이야. 과찬이십니다. 아니야, 사실이야. 내가 보여준 생각과 가치관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군인 정신이야. 박순덕 장군이 사단장을 향해 말했다. 사단장, 이진우 일병 같은 부대원들이 더 많아져야 하오. 예, 맞습니다. 그러려면 올바른 리더십과 건전한 부대 문화가 필요하오. 장군의 말에 사단장이 깊이 반성했다. 앞으로는 제가 더욱 세심하게 부대원들을 살피겠습니다. 말만으로는 부족하오. 행동으로 보여주시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덕 장군이 진우에게 다시 말했다. 진우야, 내가 앞으로도 계속 올바른 길을 걸어가길 바란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대에서 잘못된 일을 보게 되면 용기 있게 나서거라. 알겠습니다. 진우가 나간 후 박순덕 장군이
사단장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사단장, 이 문제 해결이 끝나면 나에게 보고하시오.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오. 명심하겠습니다. 박순덕 장군의 마음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다. 진우 같은 훌륭한 젊은이들이 있는 한 군대도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707특수임무단 연병장에는 다시 한번 모든 부대원들이 집합했다. 하지만 어제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무거운 침묵이 부대 전체를 감쌌다. 박순덕 장군이 단상에 올라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제보다 더욱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장병 여러분, 장군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어제 우리 부대에서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대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일부 선임들이 후임들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병장에 더욱 깊은 정적이 흘렀다. 나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순덕 장군이 잠시 말을 멈추고 부대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여러분은 박순덕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부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20대 초반에 이 군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때는 여자가 군대에서 인정받기 매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장군의 목소리에 깊은 감정이 실렸다. 나 역시 수많은 차별과 편견 그리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부대원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상급자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동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때로는 인격적인 모독까지 받았습니다. 박순덕 장군의 눈빛에 과거의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나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군인이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런 잘못된 문화를 바꿔야겠다는 결심도 있었습니다. 장군의 말에 부대원들의 마음이 움직였다. 수십 년간 나는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후배들이 나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박순덕 장군의 목소리가 더욱 힘차져졌다. 하지만 어제 이곳에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약한 자를 괴롭히는 문화가 남아있더군요. 부대원들이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다. 특히 707특수임무단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부대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부대라면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도 최고여야 합니다. 박순덕 장군이 단상을 내려와 부대원들 가까이로 다가갔다. 여러분,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약한 자를 때리는 것이 강함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비겁함입니다. 장군의 날카로운 지적에 가해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진정한 강함은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때 박순덕 장군이 진우를 가리켰다. 이진우 일병을 보십시오. 그가 며칠 전에 보여준 것이 바로 진정한 강함입니다. 모든 시선이 진우에게 집중되었다. 진우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길에 쓰러진 노인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돈을 털어서라도 그 노인을 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군인이 가져야 할 정신입니다. 부대원들이 진우를 바라보는 눈빛이 존경으로 변했다. 여러분도 이진우 일병처럼 되어야 합니다. 서로 돕고 서로 보호하는 동료가 되어야 합니다. 박순덕 장군이 다시 단상으로 올라갔다. 이제 어제 드러난 문제에 대한 처벌을 발표하겠습니다.
연병장의 분위기가 긴장으로 바뀌었다. 먼저 가혹행위에 연루된 간부들입니다. 김상민 소대장과 박철수 분대장은 즉시 보직에서 해제되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해당 간부들의 얼굴이 절망으로 변했다. 부사관 3명도 마찬가지로 강등 및 전속 조치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병사들은 10일간의 영창과 함께 특별 재교육을 받게 됩니다. 박순덕 장군의 냉정한 발표에 연병장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처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장군이 다시 말을 이었다. 오늘부터 이 부대에서는 새로운 규칙을 도입합니다. 첫째, 모든 부대원은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계급이 높다고 해서 낮은 계급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어떤 이유로도 물리적 폭력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실수나 잘못이 있다면 대화로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 익명신고 제도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덕 장군의 구체적인 대안 제시에 부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매주 한 번씩 인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모든 부대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면 해당 부대의 지휘관까지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김철민 사단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사단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순덕 장군이 피해를 당한 부대원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피해를 당한 장병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피해자들의 눈빛이 장군에게 집중되었다. 여러분은 잘못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해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앞으로는 당당하게 군 복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 신고하십시오. 박순덕 장군이 모든 부대원들을 다시 둘러보았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습은 이제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부대원들의 표정에 희망의 빛이 돌았다. 707 특수임무단은 대한민국 최고의 부대입니다. 그에 걸맞은 품격과 정신을 갖춰야 합니다. 그것은 강한 무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따뜻한 인간성과 올바른 가치관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박순덕 장군의 말에 부대원들이 깊이 공감했다. 특히 이진우 일병이 보여준 것처럼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진우가 다시 한번 부대원들의 시선을 받았다.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군인 정신입니다. 박순덕 장군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하십시오. 앞으로는 서로 돕고 보호하는 동료가 되겠다고. 충성? 부대원들의 우렁찬 구호가 하늘을 찔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제와 달리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집합이 끝난 후 박순덕 장군은 진우를 따로 불렀다. 진우야, 오늘 일은 어떻게 생각하나? 정말 잘 해결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나? 네, 장군님께서 확실하게 정리해 주셔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순덕 장군이 진우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다. 너는 정말 이 부대의 희망이야. 내가 보여준 정신이 다른 동료들에게도 퍼져나갈 거야. 과찬이십니다. 아니야, 사실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마음을 잃지 말거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덕 장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오늘의 일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8장 마이너스 새로운 시작. 한 달이 흘렀다. 707 특수임무단에는 확실한 변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가혹행위나 부조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서로 도우려는 따뜻한 분위기가 부대 전체에 퍼져나갔다. 진우는 여전히 성실하게 군 복무를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동료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 존경과 친근함이 어우러진 눈빛이었다. 진우야, 고마워. 어느 날 최민호 이병이 진우에게 다가와 말했다. 뭘 고마워해? 내가 보여준 용기 때문에 우리 부대가 이렇게 좋아졌잖아. 내가 뭘 했다고. 아니야. 내가 할머니를 도운 일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어. 최민호의 말에 진우는 새삼스럽게 느꼈다. 자신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진우는 부모님께 편지를 썼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부대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작은 선행을 한 것이 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그렇게 키워주신 덕분입니다. 편지를 쓰며 진우는 고향 부모님의 따뜻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며칠 후 박순덕 장군에게서 연락이 왔다. 진우야, 잘 지내고 있나? 예, 장군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대 분위기는 어떤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모든 동료들이 서로 도우며 지내고 있어요. 박순덕 장군의 목소리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묻어났다. 다행이구나. 그런데 진우야, 내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앞으로도 계속 그 마음을 잃지 말거라. 그리고 다른 동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쳐주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는 정말 특별한 젊은이야.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든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통화를 마친 후 진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처음에는 단순히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되다니.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세상은 작은 선행들로 조금씩 변해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변화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진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저녁 후에도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계속 이런 마음을 잃지 않겠다고. 시장 골목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도왔던 그날처럼 언제나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진우의 군 복무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단순히 복무 기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707 특수임무단도 진정한 최고 부대로 거듭나고 있었다. 강한 무력뿐만 아니라 따뜻한 인간성을 갖춘 부대로 말이다. 작은 선행이 만들어낸 기적. 그것은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전해져 갔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주변에서 이런 따뜻한 선행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께서 직접 누군가를 도와주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작은 친절이 때로는 상상 이상의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진우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댓글로 들려주시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